엄마, 나 회사 다녀올게. 이 말을 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아침 8시 반 화장대 앞에서 셔츠 깃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첫 출근이니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몇 번의 면접 끝에 겨우 잡은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계약직이지만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제 옷차림을 살피며 걱정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엄마의 따뜻한 위로가 제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아빠의 병원비로 빚을 지게 된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결정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 사무실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박성호 팀장님은 제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김지은 씨 환영합니다. 우리 팀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라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팀장님. 첫날부터 저는 복사와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을 반복했어요. 점심시간에 홀로 구내식당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김지은 씨죠? 저는 최현우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단정한 말투에서 남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본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근했어요. 알고 있어요. 인사팀 발령 소식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의 따뜻한 환영에 첫날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 팀장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성호 팀장은 제 자리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인사팀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인 업무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류들이 모두 뒤죽박죽인가요? 서류 분류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팀에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박 팀장이 들고 있던 서류들을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죠.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분명 아침에 정리했던 서류들인데 누군가 일부러 섞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입사 첫날부터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들리도록 애썼어요. 이게 다 고졸 출신이라 그래.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박 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제 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버리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동료들은 눈길을 피하며 자기 일에만 집중했죠.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박 팀장은 기회만 있으면 제 학력을 언급하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제게만 불가능한 업무량을 할당하고 실수하면 전 직원 앞에서 망신을 주었죠. 늘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지만 인정받은 적은 없었어요. 첫 출근 후 한 달 즈음 지난 어느 날 제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USB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의문을 품은 채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열어보니 인사팀 기밀 인사정보 XLSX라는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소지하는 건 회사 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이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 박 팀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 무슨 파일을 보고 있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 팀장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해? 아니요, 팀장님. 제가 이런 적 없어요. 이 USB는 제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내일 아침 인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명을 벗기에는 너무 강력한 증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과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김지은 씨, 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박성호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회사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어요. 과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 서랍에 그 USB를 넣어둔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인사과장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저를 유출범으로 단정짓는 시선이 역력했죠. 증거가 명백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계약은 해지됩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1시간 안에 회사를 나가주십시오. 일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어떤 항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챙기는 동안 동료들은 저를 범죄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현우의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이 내 눈물을 가려주는 것 같아 고마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의 걱정 어린 물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둑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 잘렸어. 내가 기밀 서류를 유출했대. 근데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머릿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 못할 것 같아. 더 이상은. 지친 몸을 침대에 던지듯 눕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김지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박성호 팀장님의 비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내일 오전 10시 카페 블루버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꼭 와주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 블루버드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 먹구름은 여전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박 팀장의 비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셨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 김지은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게 위험한데도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 팀장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어요. 우연히 그 증거를 봤는데 팀장님이 알아차리셨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김지은 씨였던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타깃이 됐죠? 신입이고 고졸이라 가장 취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변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보가 제 결백을 증명할 열쇠라는 생각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박 팀장이 계좌를 조작한 모든 기록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박성호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비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쳐요, 빨리.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황급히 USB를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리를 달리며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그 안에는 박 팀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최현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번호를 교환했지만 연락할 줄은 몰랐죠. 여보세요? 지은씨, 나 현우예요. 잘 지내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현우씨,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누명을 썼어요.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도울 방법을 같이 찾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현우와 만나기로 한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리며 주변을 살폈죠. 혹시 박 팀장이 저를 미행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현우가 나타났어요. 평소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기다리셨어요? 추울 텐데. 현우는 제 옆에 앉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아요. 별로 안 추워요. 근데 어떻게 제가 누명 썼다는 걸 아셨어요? 사실 제가 당신에 대해 많이 알아봤어요. 당신이 고교 시절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는 것도요. 그리고 박 팀장의 비리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요. 현우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어젯밤 박 팀장의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회사 보안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거든요. 현우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권한이? 현우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회장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박 팀장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니. 그런 대단한 남자가 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고졸 계약직 사원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금융감독원에서 박 팀장에게 연락할 거예요. 제가 익명으로 제보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누명을 벗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그 비서가 준 USB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가져온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파일들을 살펴봤어요.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내일 아침 회사로 같이 가요. 모든 것을 바로잡을 테니까요. 그의 단호한 말투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박 팀장은 강력한 인맥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걱정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 순간 현우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의 진실함과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요, 지은 씨. 현우의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감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같은 분이 제 편이 되어주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제 손이 여전히 현우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부끄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현우는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죠. 가슴 한편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고 이런 멋진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된다면.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회사 앞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죠. 준비됐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회장님 아들인 현우와 해고된 신입사원인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의아했던 모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영진 회의실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박 팀장에게 연락이 갔을 거예요. 아마 패닉 상태일 테죠.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박성호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우리를 보자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은 박 팀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최 이사님, 이런 데서 뵙게 될 줄은. 그리고 김지은 씨도 같이?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박 팀장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받으셨죠? 회사 자금 횡령에 관한 혐의로요. 박 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건 단순 오해입니다. 곧 해명될 겁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현우는 노트북을 열고 USB의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기엔 박 팀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김지은, 네가 꾸민 짓이지. 이런 요망한 년. 박 팀장은 갑자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현우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팀장님.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김지은 씨에게 뒤집어 씌운 누명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장과 경비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지시였던 모양이에요. 박성호 씨, 회사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모든 권한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이니 회사를 떠나지 마십시오. 법무팀장의 말에 박 팀장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어떻게? 고졸 주제에 네가 나를. 박 팀장님,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바로 정의와 진실이죠.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팀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현우가 미리 신고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박성호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만약 변호사 없이 신문에 대답하기로 결정할 경우 언제라도 대답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박 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박 팀장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동안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시선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경찰들이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이 모두 눈물로 변해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회사 대표이사가 들어와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은 씨, 우리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당한 대우와 해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네요. 말을 마친 대표이사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최 이사님,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다시 말했어요. 김지은 씨, 복직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그 회사로 돌아갈 용기가 있을까? 그때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 씨가 원한다면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대표이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과 성실함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김지은 씨께서 신설될 윤리경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현우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정말 꿈같은 하루였어요. 탄식처럼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은 씨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랍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로 향했죠.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모두 박 팀장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거든요. 옆자리 선배가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우 씨와 박 팀장의 비서분이 도와주셨죠. 오전 회의에서 대표이사는 공식적으로 저의 복귀를 알리고 새로 신설된 윤리경영위원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김지은 사원은 회사 내 부당한 관행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 회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우가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당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모두 현우 씨 덕분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현우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죠. 이건 제 마음의 열쇠예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당신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현우의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우릴 흘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행복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오늘. 저희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현우의 부모님도 참석하셨는데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아들이 널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구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님의 축복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결혼식 피로연에서 제게 다가온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고졸이에요.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학력은 당신의 한계가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과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학력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박 팀장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현우와 함께 회사 옥상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후회 없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이런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지니까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항상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그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요.